전세가 상승 이유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공급 자체가 쭉 줄어들고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러면 집가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입니다. 시장 집값 상승 기대감 여전, 집값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 보도 내용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계약 갱신 청구권은 4억 2천, 그리고 신규로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는 8억 3천에 지금 전세값이 그만큼 상승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장 팀장 신주원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 바로 전세가 상승 분석과 공공재개발 금싸라기를 잡아라 라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 또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의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세가 폭등과 공공재개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특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주말에 특강 시간에 얼굴 뵙고 돈 되는 정보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전세가 상승 이유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왜 전세가가 이렇게 상승이 되고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유일한 정부 규제 완화책, 바로 공공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비사업 대부분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공공재개발, 정부의 규제 정책을 피해서 투자할 수 있는 공공재개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전세가 상승 속에서 공공재개발 접근법 어떻게 해야 하는지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가 첫 번째 왜 상승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이 될까요? 바로 아닙니다. 우선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은 지금 파란색 그래프, 미국의 그래프는 지금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한미 기준금리 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15년부터 16년까지는 큰 폭으로 상승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16년 중반 때부터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이 되면서 2018년까지 큰 폭으로 상승이 됐다가 점차 이제 낮아지면서 0%대라고 할 정도로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17년부터 상승이 됐다가 바로 19년부터 하락하면서 0.5%대로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0%대 금리라고 할 정도로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는데요. 전세 난이던 지금 2015년보다 2016년 그리고 17년은 금리가 더 낮았습니다. 하지만 역전세 그리고 역월세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역전세, 역월세라고 할 정도로 지금 입주 물량이 많았었습니다. 그만큼 전세가 기준금리와는 상관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2020년 입주 물량을 보시게 되면 지금 2020년도에 5만 가구가 입주 물량이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1년 바로 내년입니다. 바로 2만 5천 건으로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후년 바로 22년도에는 1만 7천 건으로 그만큼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추이를 보시게 되면 지금 6월부터 7월 그리고 지금 11월까지의 추이입니다. 지금 100 이상이 바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지금 추이가 되겠는데요. 지금 6월 보시면 112, 11월달 보시면 113입니다. 그만큼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많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공급 자체가 쭉 줄어들고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러면 집가 어떻게 될까요? 전세값 크게 폭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더라도 전세값이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데 내후년에는 전세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값을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우선 이명박 정부입니다. 지금 2008년부터 2013년도 기준이 되겠는데요.
지금 노란색은 임기 초, 빨간색은 임기 말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명박 정부 바로 초기보다 말기에 지금 마이너스 8% 값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 때 보면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임기 말에는 지금 25%가 올랐습니다. 집값이 25%가 상승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17년부터 2020년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플러스로 58%입니다. 집값이 굉장히 거의 2배 이상 현재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현 시점이 집값이 대폭 큰 폭으로 상승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 평균 전셋값 추이를 보게 되더라도 지금 2017년 바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연도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지금 3억이 조금 안 되는 2억 9천 후반대가 지금 전셋값 서울 평균 전셋값이 되겠는데요. 이때부터 가파르게 상승이 됩니다. 가파르게 상승이 되면서 2020년도 지금 10월달 기준으로 지금 3억 후반대의 가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 전체의 평균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입지가 좋은 아파트 단지 보시면은 전셋값도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입지가 좋은 것은 8억에서 9억, 10억대가 넘어가는 전셋값도 수두룩합니다. 이건 전체 평균 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전셋값 큰 폭으로 상승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 연쇄 급등이 되고 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입니다. 우선 파란색 그래프 잘한다,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는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란색 그래프 15입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정책 잘한다, 이렇게 낮은 수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못하고 있다, 68%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 잘못되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1년간 집값 등락 전망입니다. 파란색 그래프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집값 안정이 될 것 같다는 13%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올라갈 것 같다고 답을 주신 분들이 59%, 약 60%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집값도 계속적으로 쭉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 헤드라인 머리 기사 뉴스 기사입니다. 시장 집값 상승 기대감 여전, 집값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 보도 내용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집값 뛰는데 세금 낼 바에 증여로 바꾸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집값이 계속 뛰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엔 집값 더 오른다, 집값 전망지수 역대 최고, 그만큼 뉴스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집값 내려갈 일 없고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도 내용에서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자 바로 집값 가격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당연히 전셋값도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과 신규로 전세를 계약하시는 분들의 전세 금액 차이를 지금 나타낸 그래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회색으로 된 그래프가 기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분들이 되겠고, 그리고 베이지색이 신규 계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보게 되시면은 지금 평수 자체는 똑같습니다. 층만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6층에 보시면 4억 2천에 기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규로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는 8억 3천에 신규로 계약이 됐습니다.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은 4억 2천, 그리고 신규로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는 8억 3천에 지금 전셋값이 그만큼 상승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 보시면 강남구의 역삼동, 역삼 자이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기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신 분들의 경우 5억 5천에 계약을 했지만 지금 신규로 전세를 계약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전세 금액 약 10억, 지금 10억에 계약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 반포동, 반포 자이 아파트입니다. 지금
계약 갱시 청구권은 5억 6천입니다. 하지만 신규로 전세를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11억 5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보시면은 약 2배 가까이 지금 전세값이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도 보시면 5억 8천인데 지금 10억에 전세 계약을 새로 했고요. 이 5억 3천인데 8억 8천, 3억 9천에 3억 9천인데 6억에 전세 계약갱시 청구권 4억에 계약갱시 청구를 사용했는데 신규는 지금 약 6억 원, 5억 9천에 신규로 계약이 됐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전세값이 그만큼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월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세입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나와서 내가 원하는 지역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에 이주를 하고 싶은데 이 B라는 지역의 전세값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신규로 전세를 계약하면 그만큼 전세값이 급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서 그대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 전세를 계약하시는 분들만 피를 보고 있다.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세값 계약갱시 청구권으로 인해서 세입자뿐만 아니라 신규로 전세를 계약하시는 분들도 전세값 상승에 따른 그만큼 피해가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번째 보시면은 지금 주택 공급 지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허가 건수가 최근 4년 동안 감소를 했습니다. 최근 5년 평균치를 비교했을 때 24.1%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준공, 인허가, 착공, 공동주택 분양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하락이 됐습니다. 준공 자체만 지금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인허가, 착공, 분양 많은 부분에서 그만큼 감소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공급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허가를 많이 해줘야지 주택을 많이 지을 수가 있는데 인허가 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를 측정 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1년 바로 이주 수요를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 1만 9천, 약 2만 가까이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요. 지금 그리고 하반기에 보시면 4만 2천 명의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22년도 보게 되면은 상반기에 3만, 그리고 하반기에는 2만의 지금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건축 허가도 안 내주고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데 이주 수요는 발생합니다. 전세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이런 분들 다시 집을 사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완료가 될 때까지 전세에 거주를 했다가 완료가 되면 다시 들어가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전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년간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고 나온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가 그만큼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택 인허가 감소, 주택 인허가를 안 해주고 그만큼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이주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6번째 알아보면요. 지금 임대차 3법,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 분쟁 급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기존의 세입자가 나가줘야지 주변 시세와 맞게 전세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4억의 전세를 놓을 바에는 이 세입자가 나간 후에 바로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면 바로 8억이라는 전세로 큰 금액으로 전세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내가 나가면 전세를 다시 알아봐야 되는데 주변 전세가 급등이 됐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그대로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부작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세입자 2년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셋값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6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